이지혁이 병원에서 들고 나온 봉투는 결과가 아니라 사람 하나를 삶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절차처럼 보였는데요. 겉봉을 뜯는 순간 이지혁은 숨이 딱 멎었습니다. 진단서가 있을 줄 알았던 자리에 동의서 한 장이 올라와 있었고요. 맨 위 문구가 너무 차갑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식대기 등록 및 응급소생술 동의. 한마디로 오늘은 멀쩡해도 내일은 장담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지혁은 33입니다. 일도 잘하고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지혁은 늘 비혼주의라고 선을 그으며 살아왔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책임이 따라오고 그 책임이 누군가의 인생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애초에 시작을 막아버리는 쪽을 택했었거든요. 지은호가 용기 내서 고백했을 때도 이지혁은 단호하게 거절했는데요. 그 거절이 차가웠다기보다 이지혁식 사고 예방처럼 보여서 더 잔인했었습니다. 지은호는 웃는 얼굴로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오래 남았었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 인생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걸까? 그런데 지금은 그 질문에 대답할 힘조차 이지혁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이지혁은 동의서를 한 장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안내 문구들 사이에서 딱 한 문장이 눈을 찔렀는데요. 응급 상황 시 즉각 처치가 진행될 수 있음. 그 문장은 결국 이런 뜻이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든다. 이지혁은 일본 출장이 있다고 말해두고 사흘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길고 촘촘했는데요. 담당의가 마지막으로 차트를 덮는 순간 이지혁은 알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나올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요. 의사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 지금은 갑작스러운 부정맥 위험이 큽니다. 특정 순간에 심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어요. 입원해서 상시 모니터링이 안전합니다. 이지혁은 웃지도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까지요? 의사는 기간을 약속할 수 없다고 했고 대신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혁은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식은 치료가 아니라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운이고 운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이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가장 먼저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지은호는 30,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해맑고 긍정적인 성격인데도 책임감이 강해서 힘든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 짊어지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걸 알기에 더 겁났습니다. 이지혁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은호는 분명히 자기 삶을 깎아가면서까지 이지혁을 돌볼 겁니다. 이지혁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지은호에게 같이 버텨달라고 말하게 될까봐 더 무서웠고요. 그래서 이지혁은 먼저 뒤로 물러설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이 닿을 듯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지은호가 목도리를 건넬 때 이지혁이 무심한 척하면서도 그 목도리를 메고 출근했을 때 둘 사이에 말 대신 눈빛이 길게 머물렀던 순간들요.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지은호를 붙잡으면 안 되는 이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말했는데요. 지은호에게 또 상처 남기지 말자. 이런 결심을 한 사람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려고 더 무리하는 때요. 이지혁이 그랬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는데 이지혁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이지혁은 회사 일을 정리하고 미뤄둔 업무를 나누고 갑자기 회의에서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가 맡아도 돼. 나중에 확인만 해줄게. 평소에 이지혁이라면 본인이 끝까지 챙겼을 일들이었는데요.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왜 이래요? 이지혁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컨디션이 좀 그래. 하지만 그 웃음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습니다. 웃는데 눈이 웃지 않았거든요. 그 이상함을 제일 먼저 알아챈 사람이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사람의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읽습니다.
말이 없어도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먼저 듣는 타입이거든요. 지은호는 카페에서 이지혁을 마주치자마자 느꼈습니다. 이지혁이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일상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걸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무슨 일 있어요? 이지혁은 아주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 지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요? 선배, 나한텐 거짓말 잘 못하잖아요. 이지혁은 그 말에 순간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는데요.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마.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지은호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절당했던 고백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지혁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너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요.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배는 왜 늘 나를 배려한다는 말로 나를 밀어내지? 그 배려가 고맙기보다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지은호가 이지혁의 뒤를 따라가려는 순간 지은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 쪽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요. 정순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야, 강호가 또 사고를 쳤다. 지금 경찰서래. 지은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강호는 24, 욕심은 많은데 부지런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며 불만투성이인 성격이라 늘 문제의 불씨였죠. 지은호는 동생을 챙기느라 본인 삶이 휘청이는 걸 수없이 겪었는데도 또다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급하게 밖으로 나가자 이지혁이 멈칫했습니다. 이지혁은 관계에서 빠져야 한다는 결심을 했는데요. 지은호가 무너지는 순간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와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원망이 올라오는데도 발은 지은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지은호가 놀라서 봤습니다. 선배가요? 괜찮아요. 이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경찰서에서 지은호는 지강호를 보자마자 폭발할 뻔했습니다. 지강호는 난 억울해를 먼저 말했는데요. 지은호는 그 억울해 뒤에 늘 누군가의 수습이 따라온다는 걸 아니까요.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강호, 너 지금 누나한테 화낼 힘 있으면 내 삶에 화내. 지강호는 눈을 피하면서도 불만을 뱉었습니다. 누나는 맨날 나만 잡아. 누나 인생만 중요해? 그 말이 지은호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은호도 지강호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강호는 늘 지은호가 가장 약해지는 지점을 찌르곤 했습니다. 지은호는 울컥했는데요. 그걸 삼켰습니다. 정순이가 옆에서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정순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정순이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지혁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지혁은 본인이 아픈 걸 숨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은호는 본인 삶이 이미 이렇게 무너질 듯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가까이 가면 지은호가 더 무너진다. 그래서 이지혁은 더 차갑게 굴기로 마음먹었고요. 사랑이 생길수록 멀어지는 방식, 이지혁은 그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늘 의도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은호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사실 고성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친엄마라는 사실을요. 고성이는 박진석과 재혼의 권력을 쥔 사람이고 아름다운 외모 뒤에 이익으로 움직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고성이도 지은호에게 따뜻함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이는 냉정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은호, 세상은 약한 사람 편이 아니야. 약점은 숨기거나 거래해야 해. 그리고 고성이는 정말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이 회사 내부 자금 문제로 예민해진 틈을 이용해 고성이는 가족을 방패로 세우려 했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하고 거침없는 스타일이지만
체면과 통제에는 매우 집요한 사람입니다. 박진석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칼을 꺼내는 대상이 누구냐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성이는 그 칼이 자기에게 향할까봐 먼저 움직인 거고요. 그리고 그날 밤 이지혁은 결국 병원 전화를 받습니다. 담당의 목소리가 낮았는데요. 이지혁 씨, 오늘 수치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지혁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원하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지은호에게도, 박성재에게도, 가족에게도요. 그래서 이지혁은 결심을 굳히려 합니다. 지은호를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그 순간 이지혁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뜹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번호도 가려져 있었고요. 내용은 단 한 줄이었는데요. 입원하면 지은호가 먼저 무너져요. 당신 병,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지혁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병을 숨긴 사람은 이지혁인데요. 그걸 우리가 안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지혁은 무의식적으로 병원 봉투를 다시 봅니다. 동의서 아래쪽 보호자 연락처 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지혁이 적은 적 없는 번호가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번호는 하필이면 박진석 회사 대표실 번호였습니다. 이지혁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판입니다. 누가 이지혁을 아프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이지혁의 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은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지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 우리 엄마 정순이가요. 방금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이지혁이 묻습니다. 누구한테? 지은호는 숨을 삼키고 말했는데요. 정순이 엄마가 고성이라는 이름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식당 문 닫으라고 했대요. 이지혁은 말이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고성이가 친엄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정순이는 아직 모릅니다. 정순이가 그 이름을 들었다는 건 누군가가 정순이를 직접 흔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선배,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선배가 나 피하는 거예요. 이지혁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말 하나로 이지혁의 결심이 흔들립니다. 지은호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멀어지려 했는데요. 지은호에게는 그게 버림처럼 들린다는 걸 이지혁은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박성재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박성재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는데요. 박성재가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지혁아, 큰일 났어. 아버지 박진석이 오늘 밤 사람을 풀었어. 이지혁이 묻습니다. 누굴? 박성재는 잠깐 망설입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고성애 쪽 금고를 털려고 해. 고성이가 뭘 숨기는지 아버지가 직접 확인하겠대. 이지혁은 그 말에 직감합니다. 박진석이 움직이면 고성이도 움직입니다. 고성이가 움직이면 지은호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지혁의 병까지 터지면 지은호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울립니다. 이번엔 이지환입니다.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이지환이었죠. 이지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형, 박영나 씨가 집을 나갔어. 고성이가 지금 박영나 씨를 데려가려고 해. 이지혁은 숨이 멎습니다. 박영나는 고성희의 친딸이고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박영나가 사라지면 고성희는 더 강해집니다. 박진석은 더 폭주하고요. 이지혁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오늘 밤은 단순한 밤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오늘 밤 고성희를 무너뜨릴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누군가는 오늘 밤 지은호를 인질처럼 흔들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 밤 이 집 마지막 시간을 계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지은호, 나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갈게. 지은호가 숨을 삼킵니다. 선배, 제발 오지 마요. 지금 우리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지은호 집 앞에 낯선 차. 정순이에게 들린 고성의 이름. 박진석의 움직임. 박영나의 실종. 그리고 이지혁의 병을 안다는 익명의 메시지. 전부 한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리고 동시에 깨닫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시나리오라는 걸요. 그때 이지혁의 심장이 한 번 크게 요동칩니다. 숨이 막히는데요. 하지만 이지혁은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뭅니다. 쓰러지면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이지혁은 마지막 힘으로 차 키를 잡습니다. 그리고 엔딩. 이지혁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하나 뜹니다. 발신자 고성희. 짧은 메시지였는데요. 이지혁 씨, 당신이 살아야 지은호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직은 죽지 마요. 이지혁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고성희가 단순히 지은호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확신합니다. 고성희는 이지혁의 병을 알고 있었고 그 병을 타이밍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를 흔들기 위해, 박진석을 막기 위해, 박성재를 통제하기 위해, 박영나를 되돌려놓기 위해. 그리고 이제 시청자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고성희는 대체 언제부터 이지혁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요?